자동차는 400만 원 넘기 전에는 안 사는 게 맞다. 두 번째는 뭐냐면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를 별다방에서 테이크아웃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요금 나오는 거리는 택시 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간과하기 쉬운 소비는, 가소비는 좀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10가지가 있긴 하던데. 네. 뭐 제가 1년 전에 와서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네. 그걸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저축 금액이 얼마냐면 사실은 2030들한테는 128만 원이에요. 128만 원. 근데 이게 128만 원인 이유가 뭐냐면 128만 원이 사실 사회초년생들한테는 만만한 숫자는 아닌데 128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매년 10% 증액,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2만 8천 원, 약 13만 원 정도만 증액을 나머지 4년 동안 해주면 5년 후에 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속도가 가장 저는 우리 2030들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급여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요구돼야 될 속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128만 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네.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선저축을 당연히 128만 원을 해야 되는 건데 하고 나머지의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10가지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10가지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용기. 제가 왜 용기라는 표현을 썼느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없이는 못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졌어. 굉장히 힘들어. 근데 맨날 골프 치던 친구들이 야, 골프 치러 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막 통장에 돈이 지금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 치러 가자고 옛날에 이제 많이 치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골프 치러 가자. 그때 안 쳐야죠. 그렇죠. 미안한데 내가 좀 골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0가지의 소비를 안 할 용기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10가지가 바로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외식이에요. 네. 외식. 그 외식이 뭐냐면 점심 외식이죠. 아니, 점심을 그러면 직장인이 외식을 하지 그럼 뭐 안 할 수 있냐? 물론 절대적으로 이 상황이 안 할 수 없는 환경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사실 이 점심 식사라는 것이 우리가 한 달에 하루 3끼씩 먹는다 그러면 한 100끼 정도 간식까지 하면 먹지 않습니까? 그 100끼 중에 과연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 먹기 위해서 일한 거냐라고 보면은 가끔은 자기한테도 뭔가 좀 특별한 식사,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일했지라는 식사도 필요하지만 사실 점심 식사라는 건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뭐 점심 식사를 우리가 뭐 프랑스 사람들처럼 3시간씩 먹으면서 그 점심을 즐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구내식당 없다. 옆 건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진짜 없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매 끼, 한 끼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나가서 동료들과 외식을 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즘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는 이유가 최근에는 도시락 싸오는 여사원들도 많고 근데 점심 식사 같은 경우를 되도록이면 주변에 구내식당을 찾아다니는 직장인도 있거든요. 밥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비쌉니다. 진짜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되는 게 매일같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구내식당이 주변에 있다면 구내식당 같은 공동급식 그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먹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외식을 하신다면 그 외식의 가치가 오히려 빛나지 않을까. 네. 자, 그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커피입니다. 커피. 근데 커피인데 뭐 한국인들이 커피 사랑이야 뭐 유난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커피 좋아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커피를 별다방에서 테이크아웃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별다방 자주 가는데 별다방은 그 비용이 커피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다방은 스페이스 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에 대한 코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럴 땐 스타벅스 가는 건 뭐 좋은데 스타벅스 가서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건 직장인들 안 됩니다. 이거 테이크아웃을 하시려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크아웃은 스타벅스에서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루에 2잔은 안 된다. 하루에 1잔은 대한민국 직장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2잔, 3잔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는 건 좀 안 된다. 그 다음에 택시입니다. 택시는 그냥 뭐 편하게 지하철 한 정거장 기본 요금 나오는 거리는 택시 타시면 안 돼요. 1.6km 이내가
4,800원 기본 요금 나와요. 1.6km면 사실 요즘 같은 날 좋은 때는 그냥 살살 걸어가면 조금만 서둘러서 가면 되거든요. 버스로 2정거장, 1정거장. 이거를 택시 타면 안 된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의 마음가짐에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벤트 자금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있잖아요. 커피, 뭐 작은 선물, 조각 케이크 이런 거 선물 주고받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 너무 카카오톡 선물 많이 하시죠. 예, 이거가 물론 선물 받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도 선물을 주고 또 저도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네. 카카오톡으로. 저는 이거 환불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를 가기는 가는데 그 정도로 속도가 내가 쌓이는 속도에 비해서 먹지를 못해요. 이거 어차피 그냥 두면은 그냥 다 돈 아니냐,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스타벅스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모바일 안에 충전해가지고 커피 마시는 그 금액이 8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벤트 비용도 여러분 조금 월 소득의 3% 이내로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옷이 굉장히 뭐 싼 브랜드들도 있긴 한데 옷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옷장문을 열고 네. 옷장문을 열고 한번 보시면 한 3, 4년 전에는 열심히 입었는데 지금 안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지금 유행하고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니까. 자, 그래서 5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5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거비용 15% 이상 쓰는 거. 주거비용이 뭐냐? 전세금 대출이잖아? 월세. 이거 15% 이내인 곳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생활비가 여러분 소득의 30% 넘는 거. 요거 이내로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화 레저비 10%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문화 레저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김작가 TV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했던 영상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월 소득이 633만 원 안 넘으면 골프 치지 마라. 뭐 이런 영상이 김작가 TV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633만 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골프를 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시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시니어들은 그 문화 레저비가 소득의 15%여야 된다. 주니어들은 한 10%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15%라는 게 이제 그 골프 비용이라는 게 제가 심장 골프라는 그 유튜버 분이 그 분석한 영상을 보니까 한 달에 평균 95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95만 원 나누기 0.15 하니까 95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 소득의 15% 이내가 되려면 역산을 해보면 633만 원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633만 원이 넘는 분은 골프 쳐도 되지만 아니면은 사실 좀 자제를 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 레저비가 내 소득의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분 돈 못 모읍니다. 그러니까 문화 레저비라는 게 뭐 공연을 본다, 영화를 본다, 책을 사서 본다 이런 거 있어요. 책은 저는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책 보고 내가 꼭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도서관 가서 빌려서 봅니다. 도서관 가서 빌려보면은 빨리 읽게 되는 이유가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도 대충 빨리 본단 말이에요. 네. 뭐 전혀 책을 안 살 수는 없겠지만 뭐 PT, 요가, 필라테스 다 좋은데 여러분 이 10%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게 2가지인데요. 여행입니다. 여행. 자, 여행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소득의 5%, 자기가 받는 월평균 소득의 60% 이내가 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월소득 300만 원인데 그러면 180만 원이 여행 예산이네. 괜찮은데? 여름 휴가에 내가 180만 원이면 충분히 뭐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년입니다. 이게 예산이. 1년 동안 내가 여행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80.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름 휴가에만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연휴에도 가고 어떤 때는 주말에 붙여서 뭐 1박 2일로 나들이를 가고 1년 동안 내가 여행 경비로 써야 되는 것은 180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굉장히 타이트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180만 원이면 사실 외국 여행, 해외여행을 몰아서 세이브하면 갈 수도 있는 정도의 돈이다. 물론 뭐 유럽 여행은 못 가겠지만 유럽 여행을 가려면은 7년 동안 95만 원씩 저축을 시작을 해서 10만 원씩 증액을 한 다음에 7년 후에 1억을 모은 다음에 그 1억 중에 한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꼭 지켜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소비는 제가 김작가 TV에 1년 전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자기 월소득의 6개월 넘는 차를 타시면은 이거는 돈 안 모으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 월급 300이니까 6, 3, 18, 1,800만 원짜리를 차에 타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400만 원 넘기 전에는 안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6, 3, 18, 1,8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올해 2024년도에
대한민국 중형 SUV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중형 SUV 1위가 소렌토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소렌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소렌토가 1위예요.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 가격을 보니까 옵션을 엄청 붙이면 5천만 원 넘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기본 옵션만 붙이고 사면 다 해서 3,965만 원이더라고요. 네. 3,965만 원을 살려면 제가 6개월 이내 소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6개월 이내 소득의 1.5배까지는 제가 그래도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9개월 정도 소득까지는 인정.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441만 원을 타는 분이 딱 탔을 때 9개월 소득으로 소렌토를 타는 거니까 441만 원보다 낮은 사람은 소렌토를 좀 안 뽑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새롭게 1년 만에 숫자로서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큰일이네. 나는 지금 440만 원 안 되는데 지금 소렌토 뽑았는데 어떡하나. 나 월급이 400인데 40만 원 모자라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441만 원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내가 430만 원인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차이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월급 330 이런데 소렌토를 지금 탄다. 제가 봤을 땐 조금 과잉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뽑았는데 어떡하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최근에 모바일이나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예요? 헤이 딜러. 내 차 시세줘. 이거 뭐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뭐 내가 뽑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차를 탄다는 것은 이번 한 달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이번 한 달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내가 혈압이 조금 높아. 정상보다. 뭐 이번 한 달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상태로 방치하고 치료 안 하고 약 안 먹고 운동 안 하면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성인병 생기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440만 원 정도 돼야 소렌토 탄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300이야. 조금 오바네? 이 상태로 뭐 한 달, 두 달 문제 없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혈압이 높은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성인병이 오는 것처럼 이 상태로 오게 한다. 여러분들 가계 경제에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바꾸는 사람이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BMW 벤츠, BMW 기준으로는 3 시리즈, 5 시리즈 정도는 연봉이 한 1억부터 돼야 되나요? 그렇죠. 최소한 사실은 저는 1억도 저는 벤츠 BMW를 안 타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가장 낮은 엔트리 모델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사도 한 5, 6천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BMI 지수 그러니까 블러프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자동차 허세 지수로 봤을 때 9개월치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자면 연봉 1억은 돼야죠. 왜냐면 연봉 1억이 세후로는 받는 게 한 650, 한 700 사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벤츠 BMW를 탔을 때 탈만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타면 절대 안 된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얼마 모자라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를 나는 한 500만 원 소득인데 벤츠 탄다? 내가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이 모자라는데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팔 거면 내가 차에 좀 힘을 줬다. 그러면 다른 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다른 사람만큼 여행이나 다른 사람과는 쇼핑이나 이런 건 좀 덜 하는 대신에 난 벤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벤츠를 탄다. 제가 벤츠 얘기 나와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프리랜서 분이 있었어요. 올 봄에 만났는데 그 프리랜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이 방청객들한테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그런 아나운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 하는 프리랜서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월소득이 한 1,000만 원 넘어요. 근데 이분이 벤츠를 뽑았어. 벤츠가 자기의 로망이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직 벤츠 뽑을 때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상황이나 결혼도 앞두고 있고 뭐 집에 대한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차가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 차를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벤츠를 샀길래 벤츠는 아니다 라고 제가 딱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차 산지 7개월 만인 이 벤츠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멘토님 그리고 자동차 중고차 매매 확인서라는 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내가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시기를 당연히 이제 좀 바라셨겠죠. 저는 정말 이분 대단하다. 난 이럴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굉장히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게
이 돌이킨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결혼할 배우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소득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1억 만들기 저축을 해보자.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1년에 1억 만들기 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1년에 1억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정기적금을 818만 8,334원 이렇게 가입을 해서 1억에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 이게 벌써 지금 올해 3월이니까 이분은 지금 한 6개월 지금 통장 딱 보면 이제 아마 내년 지나서 한 1월, 2월쯤 되면 좀 있으면 이제 1억 딱 손에 잡는 겁니다. 벤츠 팔고 1억 모으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 김작가 TV에서 많은 좋은 영상들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실천에 바로 옮길 수 있는 분이야말로 사실 자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흔치 않을 텐데 전 특히 공감 갔던 게 골프,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차인데 저도 뭐 마찬가지긴 했지만 2030 MZ 세대 분들이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은 맞아요.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게 좀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 돈줄남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 여름 휴가를 참 오랜만에 갔어요. 어딜 갔냐면은 태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14년 만에 간 여행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와,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아, 정말 자린고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행을 14년 만에 갔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4식구가 해외여행 간 게 언제지? 따져보니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4년 만에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4년 만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은 정말 한 번 갔다 올 때 그 만족과 효용이라는 거는 오랜 계획과 준비가 뒷받침됐을 때 있는 거지. 그냥 뭐 홈쇼핑에서 저 괜찮네 그러고 막 떠나면 너무 습관적으로 떠나면 여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레이는 시간, 여행 시간, 갔다 와서 추억하는 시간 이 모든 게 여행 시간인데 너무 자주 떠나다 보면은 설레일 시간도 추억할 시간도 없이 그냥 여행 시간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골프, 여행, 차. 이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댓글에다가. 야, 그럼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아니 도대체 왜 사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다른 거에서 충분히 재미가 많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재미인 것 같아요, 김 작가님? 저는 일상에서 느끼는 재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상이라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제 일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운동한 다음에 러닝이라든가 돈이 적게 든 러닝도 있었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러닝 하시죠 지금? 네, 저 매일 10km씩 뛰거든요. 그다음에 테니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들과 만나는 맛있는 식사. 이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데 뭐 해외여행 그렇죠. 한번 가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한다?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봐. 지금 러닝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1억 만들기 얘기하면서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는 게 그 마라토너나 전문 러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장거리 선수들한테 처음에 이 러닝 시작한 분들이 넘고 싶은 게 5km 달리기래요. 5km 달리기가 일단 돼야 그 다음에 뭐 10km 뭐 이렇게 하프 마라톤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5km라는 게 사실 안 뛰던 사람이 뛰면 이게 너무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뭐 저도 아마 지금 하면 안 될 건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전문적인 그 장거리 선수들한테 5km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5km를 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선수가 얘기한 게 참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아 그래요? 5km 달리기가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10km 달리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나 5km가 어려워서 지금 얘기했더니 왜 10km를 달리려고 하느냐? 우리 뇌는 말이죠. 뛸 때 아 내가 5km 뛰어야지. 그러면 이 5km에 세팅이 된대요. 그래서 5km에서만큼의 운동에 관련된 호르몬이나 에너지나 그 마음가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자꾸 한 2, 3km 뛰면서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km를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0km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km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늘 저축할 때 얘기하는 게 1억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가다 보면 진짜 실패를 하더라도 5천은 모은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좀 전에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못 느끼는데 무슨 뭐 여행 간다고 탈출한다고 일상을 벗어난다고 특별한 즐거움이나 행복이 있겠느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김경필 멘토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억 가진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100억이 있으면 어떨까? 난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한 대 딱 뽑아갖고 타고 다닐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100억 가진 부자를 만나보면 람보르기니가 없어. 왜 그러느냐? 그 부자는 람보르기니를 삼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100억이라는 가능성을 훼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일상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100억이 있지, 이 100억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과 가능성이 주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훼손해가지고 왜 람보르기니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딱 맞거든요. 내 일상생활, 아침에 눈을 뜨고 일터에 가고 일터에서 동료들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탈출해서 뭐 해외에 가면 행복을 느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아까 이제 이 연봉 1억이 안 되면 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골프를 친 게 41세 작년에 처음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좀 높아진 지는 그 전쯤부터 그렇죠. 높아지긴 했는데, 그때 처음 칠 때 느꼈던 게 비싸다. 금액도 비싸고, 그 다음 플러스로 아직 한창 젊은 사람이 치기에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뺏겨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물론 여유가 되고 하면 뭐 다 젊을 때 치면 좋죠. 근데 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치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골퍼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젊은 시절에 즐겨야 할 저는 일도 있고, 취미생활이란 것도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그러시 따지면 뭐 우리 젊을 때 뭐 람보르기니 한 대 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는 거라서, 젊을 때 즐겨야 할 일, 뭐 취미 이런 것들도 가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골프를 굳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인스타에 올리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친구가 치다 보니까 연봉이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1억이 안 되는데도 좀 부담이 가는데도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그래서 1년 전에 김 작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제 유튜브에도 여러 번 김 작가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성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맞아요. 사실 성공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목마르고 나는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마음의 자세인데, 아니다, 나는 뭐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가면 굉장히 대접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VIP 대접을 초록색 해주고. 그라운드에.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어깨가 으찔해지면서 내가 뭐 좀 성공했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만심,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VIP 대접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과소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뭔가 이렇게, 이게 뭐 도박이나 불법은 아닌데 마치 약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을 듣기에 좀 거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골프 같은 운동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운동하면서, 그리고 이제 김 작가님이 꼭 젊은 날 시작 안 해도 된다, 뭐 허리 돌아갈 때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에요. 골프는 저도 해봤지만 힘 빼는데 10년 걸려요. 힘 빼야 그때부터 스코어가 올라가거든요. 스코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골프는. 하여튼 잘 치게 된다. 근데 이제 젊은 때는 이걸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골프는 나이 먹고 배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차. 요즘에 제 주변에 봐도 일반 지인들도 다 외제차를 타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손을 꼽아보니까 국산차를 타는 일반적인 제 직장인 지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와, 이게 남들이 이제 좋은 차를 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게 좀 인플레이션 일을 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고소득자에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인데, 차에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김 작가 TV에 나와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금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월급을 탈 때 이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치킨집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 치킨집을 누구 돈으로 오픈했나 봤더니 퇴직금으로 오픈한 거예요. 치킨이라는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절대 안 망하는 안정된 아이템입니다. 치킨, 피자, 커피. 이거는 이제 안 망하는 3대 안전한 아이템이죠. 근데 문제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막 치킨을 튀깁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은 좋겠죠, 사장님이. 자, 하루를 마감하고 이 치킨집 사장님은 과연 오늘 하루의 매출과 비용과 수익을 장부에 적을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안 적는다예요. 왜 안 적을까 봤더니 이 돈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 내 돈이니까 안 적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냥 통장에 돈 남으면 가져가면 되고 뭐 혹시 모자라면 내 돈으로 메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니까 귀찮게 왜 이거를 왜 회계 장부를 적냐. 자, 어느 순간 가게가 어려워졌을 때 회계장부가 있는 사람은 장부를 보면서 아하, A세트가 점점 안 나가고 B세트가 나가는데 아, 뭐가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안 하게 되면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어려워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사장님이 자기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연 게 아니라 1억씩 3명이 투자해준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치킨집을 열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저녁에 장부를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이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야,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 매출, 수익, 비용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매일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 공금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사장과 뒤에 사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앞에 사장은 가게가 어려워져도 매출이 떨어져도 그 원인을 분석해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지만 두 번째 사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게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자, 한 사람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공금, 여러분 월급은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투자자 없습니까?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미래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투자자예요. 여러분 현재의 나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럼 이런 공금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월급이지만 이 돈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미래에 나한테 송금해야 되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1억 모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외제차 타고 매년 유럽 여행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만들어 10가지 말버릇이 있는데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중에 몇 개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고생한 나에게 보상해야 돼. 방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뭐 해외여행이든 골프든 차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생 뭐 있냐. 큰맘 먹고 뭐 한다. 이거 안 사면 손해다.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걸로.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돈 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너무 공감 갑니다. 뭐 좋은 차, 뭐 골프, 여행 가는 친구나 지인에게 절제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이거 하나도 못하냐. 뭐 마법의 단어죠. 이 말하면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 모든 돈인데 이 모든 지금 10가지 쭉 읽어주셨는데 이 10가지의 말이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말을 진짜 현실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입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의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의식이 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주변에 인생 뭐 있냐? 요 말을 농담이라도 하는 분이 있으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아, 여러분이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좀 친구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한테 무의식으로 계속 아무리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여러분 농담으로 한 얘기 갖고 뭐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농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면서도 사실은 은연중에 진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일상 속에서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소비를 단박에 합리적으로 만들고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하시고 앞으로는 인생 뭐 있다. 뭐 있게 만들어야 된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습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